성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 16장.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네. 운명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을 돕는 건 좋은 일이지.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지고 제 몫을 하는 시민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세. 하지만 현명한 방법으로 도와야 한다네. 농부의 당나귀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떠맡아선 안 되네.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 법이니까 말일세. 자네 질문에 답하다가 잠시 옆으로 샜네. 자네 질문에 답할 테니 잘 듣게. 금화 50냥을 잘 지키게. 자네가 땀 흘린 대가로 번 돈은 온전히 자네 것일세. 자네가 원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돈을 나누자고 할 권리는 없어. 자네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여러 곳에 나눠서 빌려주게. 돈을 놀려서는 안 되네. 그렇다고 돈을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되지. 잊지 말고 기억하게. 그런데 자네가 창을 만든 지는 얼마나 되었나? 꼬박 3년입니다. 왕에게 받은 돈 말고 따로 저축한 돈도 있는가? 금화 3냥을 모았습니다. 일하고 아껴 쓰면서 매년 금화 1냥을 저축한 셈이군.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5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금화 50냥을 모을 수 있었겠군. 네, 평생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5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날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자네 여동생도 그렇진 않을 거야. 예, 제 여동생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하게. 나는 3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않았지. 1년 내내 일하고 금화 1냥씩을 모았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동생이야. 나도 매제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매제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매제가 현명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세워 보여주면 좋겠다. 대금업자 마톤이 인정할 만한 사업 계획이라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빌려줄 거야. 그런 계획이라면 매제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다. 매제가 사업에 성공할 만한 자질이 있다면 괜찮은 사업 계획을 세워 올 것이네. 그런 자질이 있다면 이번 사업에 실패해도 빚이 더 크게 늘지는 않을 걸세. 또 언젠가는 반드시 빚을 갚을 걸세. 마토는 로단에게 아낌없이 조언했다. 대금업자는 넉넉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네. 내가 대금업을 하는 것도 넉넉한 자금이 있기 때문일세. 내 여유 자금이 유익하게 쓰여서 빌린 사람도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 돈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진 않네. 등골이 휘도록 일하면서 악착같이 아끼고 모았기 때문일세. 나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곳이나
돌려받지 못할 곳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곳도 마찬가지네. 지금까지 내 담보물 상자에 담긴 비밀을 말해 주었네. 여기에 얽힌 이야기에서 자네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네. 인간은 약점이 많다네. 갚을 방법도 없으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돈을 빌리려고만 한다네. 이해하겠나? 사람들은 한미천만 있다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돈을 벌고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헛된 희망일 뿐이지. 자네에겐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미천이 있네. 자네도 나처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금화 50냥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면 그 황금은 자네를 위해 일하고 돈을 벌어다 줄 걸세. 평생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원천이지. 하지만 자네가 허투루 돈을 낭비하면 슬픔과 후회 속에 살 것이네. 자, 이제 금화 50냥으로 무엇을 할 생각인가? 안전하게 지켜야죠. 마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좋네.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니까. 그 돈을 매제에게 맡기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매제는 돈을 다룰 줄 모릅니다. 완전 젬병이죠. 의무감으로 돈을 빌려줘선 안 되네. 가족이나 친구라도 말일세. 가족이나 친구를 돕고 싶나? 그렇다면 위험이 없는 방법을 찾게.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순식간에 돈을 날리는 법일세. 다른 사람이 자네 돈을 날리게 할 바에야 차라리 자네가 흥청망청 써버리는 게 낫네. 이제 자네 돈은 안전하겠군. 자, 그럼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겠나?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죠. 현명한 답일세. 돈으로 돈을 벌고 점점 불려야 하네. 현명하게 돈을 투자하면 돈은 알아서 자라나고 불어나는 법이지.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선 안 되네. 그 돈이 앞으로 벌어줄 돈도 날아가는 셈이니 말이야. 말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이 떠드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게. 그런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지. 고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을 믿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되네. 그러니 기대치를 낮추고 늘 보수적으로 투자하게.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과 거래하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경험이 많고 현명한 판단을 할 줄 알거든. 자네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네. 이런 사람들과 거래하면 불행한 일을 피할 수가 있다네. 로단이 고맙다고 말하자 마토는 덧붙여 말했다. 왕의 선물이 자네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쳐 줄 걸세. 금화 50냥을 지키려면 신중해야 하네. 주변에서 유혹하는 사람도 많고 훈수를 두는 사람도 많을 걸세. 큰 돈을 벌 기회를 제안하는 사람도 많겠지. 그때마다 내 담보물 상자의 교훈을 떠올리게. 빌려주기 전에 돌려받을 방법을 마련하게. 내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게나.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겠네.
마지막으로 내 담보물 상자 덮개에 새겨진 글을 읽어보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 모두가 알아야 할 교훈일세. 상자 덮개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조심하는 게 낫다. 바빌론의 대금업자에게 배우는 교훈. 대금업자만큼이나 돈을 확실하게 따지는 사람은 없다. 그에게 돈이란 생명이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자선 사업이 아니다.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쉽게 빌려줄 수 없는 게 돈이다. 철저하게 따져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인이나 친인척이라도 정에 이끌려 돈을 빌려주진 않는다. 대금업자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직업이기에 돈을 떼이는 건 치명적이다. 생존이 걸린 문제다.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신이 대금업자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어떨까?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는가? 냉정하게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안다. 다행히 대금업자인 당신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안다.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을 평가할 사람은 없다. 내가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돈을 빌려주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정해진 기간 내에 돌려줄 사람인가? 어떤 사업에 쓰려고 빌리는가? 사업이 잘 돼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을 수 있는가? 그 사업이 실패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답해보면 된다.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낱낱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금업자는 돈을 빌려주기 전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갑자기 로또를 맞아 10억 원이 생겨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돈은 결코 내 것이 아니다.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갑작스럽게 돈이 생겨 어쩔 줄 모르는 로단보다 대금업자인 마톤이 더 믿음직스럽다. 마톤은 10억 원의 돈을 잘 굴릴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로단은 아니다. 그런 로단에게 돈이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은 호시탐탐 그 돈을 노릴 것이다. 당신은 지금 로단인가 아니면 마톤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4분을 가리킵니다. 글을 녹음하며 생각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유독 이 책과 매치가 되는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유작인 돈은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대하라 입니다.
80평생을 투자가로 살아온 그의 마지막 책인 이 책의 제목. 저는 이 책을 주식 투자의 길잡이로 삼은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 책에서 소중한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